네, 안녕하세요. 삼육대학교 글로벌 한국학과 주원규 경영교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금 한국의 자연과 문화답사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5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는 이게 저 유학 오신 여러분들 안에도 여러분들 국가 안에 이제 연휴가 있죠. 그러니까 길게 쉬는 날들이 있는데 길게 쉬는 날들은 주로 명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주요 명절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지난주가 추석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이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자연스럽게 한 주 스킵 쉬게 되었습니다. 다 이제 5강에 왔고요. 여러분들 중간고사에 대한 안내를 잠깐 드리면 아마 7강까지 함께 들으시고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에는 지금까지 들으셨던 그 한국의 자연에 대한 그리고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레포트하는 것으로 중간고사 제출에 대한 안내를 드릴까 합니다. 그 자세한 것은 이제 그 e클래스 공지를 보시면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한국의 자연과 문화대사 5번째 시간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실 내용은 이제 한국의 자연에서 한국의 문화로 넘어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의 문화인데 그냥 문화를 뭐 역사나 연대순으로 들으면은 좀 재미없잖아요. 한국의 자연과 문화답사에서 자연에 대한 것도 뭐 그렇게 사실은 자연의 특성과 이 어떤 그 스페셜리티를 이해하는 게 그렇게 막 학문적으로 막 고양되는 그런 주제는 아니었죠. 그래서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그냥 한국학적인 개론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약간 섹터별로 이해하는 게 조금 더 흥미가 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국의 문화에서 요번 5강의 주제로 한국의 전통 놀이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 엔조이 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느 국가마다 이 놀이라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죠. 어린아이서부터 성인까지. 사실은 다 게임의 역사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어떤 엔터테인한 행위를 하는 것은 그 놀이를 하는 데서 엔조이와 펀을 느끼는 데서 그 의미를 찾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기쁨과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어떤 그 피지컬한 부분이나 정신적인 부분에서의 에너지를 쏟아내고 그런 에너지를 쏟아내는 것 속에서 사람이 살아있음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문화의 중요한 한 요소로 놀이를 빼놓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놀이를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5강에서는 한국의 전통놀이에 대해서 한번 풀이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전통놀이는 뭐라고 트레디셔널 엔조이인데 그 여러분 전통이라는 뜻 아시죠? 트레디셔널이라는 것은 한 국가나 한 공동체가 이제 오래전부터 쌓아 올라왔던 그 문화적 전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유학 오셨던 그 나라, 베트남이면 베트남, 중국이면 중국, 일본이면 일본에서도 그 오랫동안 예전에 과거 시대에서부터 경험해 왔었던 트레디셔널한 어떤 서브젝트가 죄송합니다. 트레디셔널한 그 엔조이 플레이의 방식들이 있었던 것이죠. 21세기처럼 지금처럼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발달하지 않던 시기에는 놀이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발달하긴 건 불과 사실 100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년 이전의 시대에서는 다른 놀이들이 존재했죠. 그리고 그런 놀이들은 한 사회나 한 국가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소셜 커뮤니티의 특성을 나타내기도 하는 게 한국의 전통 놀이가 갖고 있는 뭐 특징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레디셔널한 부분을 민속놀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를 지금 한자로는 민자, 백성 민자에다가 속세 속자를 써서 한국의 민속놀이, 그러니까 트레디셔널 엔조이 플레이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민속놀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의는 뭐냐면은 한국의 전통적인 놀이를 말한다. 그러면서 이 전통 놀이는 엔조이 플레이는 누구들이 많이 이제 향유했냐, 즐겼냐라고 본다면 서민층에서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 예식의 하나로서 약간 이제 여흥을 돋구고자 그거 있죠. 이제 분위기를 살린다 그런 뜻입니다. 분위기를 살리고자 하는 놀이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결혼식이 있다. 아니면은
뭐 소개팅을 한다. 여러분 뭐 서로 처음에 소개팅이라고 이제 한국에서 그렇게 독특한 문화예요. 남성과 여성이 만남을 갖는 어떤 행위인데 그럴 때 그냥 있으면 밋밋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도 그렇고 약간 예식이나 어떤 세레모니 같은 장면이 있거나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을 때 그냥 무미건조하게 시간을 보내면은 크게 의미가 없다 보니까 재밌는 게임을 하자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한국에도 있었던 거예요. 베트남과 중국, 일본에도 분명히 이러한 어떤 여흥, 분위기를 돋구기 위한 서민들의 놀이나 장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게 한국의 민속 놀이 중에 하나의 정의라고 볼 수 있고, 또 이 놀이라는 건요, 또 이 아이들에게서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그 체력 플러스 지능 증진 수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속 놀이 중에 정의에서 성인이 지금 분위기를 돋구고자 하는 놀이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어린이들 사이에서 교육과 유희, 요거는 영어로 표현 드릴게요. 하나는 education 아래에야, 하나는 교육 영역, 또 하나는 enjoy play, 그 다음에 놀이 영역. 근데 민속 놀이는, 자, 놀이는 전체적으로 그냥 노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부도 같이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터디와 엔조이가 같이 붙어 있는 게 이 놀이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 들으겠지만 한국의 교육제도에서 좋은 점과 나쁜 점, 그러니까 포지티브한 디멘션과 네거티브한 디멘션을 구분해서 말씀드린다라면 한국의 교육 과정이나 교육 그 프로그램은 장점, 곧 어드밴티지는 뭐냐 하면 아주 그 되게 스파르타식으로, 그러니까 되게 철저하게 오직 스터디만을 위한 올리 스터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만 하게 만들어 있죠. 하지만 이게 또 단점이 돼요. 왜냐하면 공부만 이렇게 딱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쉬고 놀고 문화를 즐기고 페스티벌을 즐기는 행동들은 다 이 스터디 공부하는 것과는 무관한 잉여 행동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성이 그만큼 떨어지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민속놀이는 놀이 자체는 엔조이와 스터디, 에듀케이션이 함께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 유의를 위해서 민속놀이가 존재한다. 그래서 오늘은 이 놀이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한국의 놀이에서 이제 역사를 살펴볼 수가 있죠. 한국도 역사가 꽤 길어요. 2000년 정도 역사를 갖고 있는데, 아니지. 2000년은 그 서양의 태양력에 대한 역사고, 한국도 나름대로 그 오랫동안 역사를 가지고 이제 전해져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놀이가 변천하죠. 자, 그 변천하는 역사가 한국의 트레디셔널 상황에서는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신라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국시대의 얘기인데 여러분 삼국시대 한국의 역사 중에 삼국시대는 위키나 구글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아 이게 한국의 고대사 중에 있었던 그 시대 구분이구나라고 이게 머릿속에 그 렌더링을 하신 다음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라시대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어떤 대회에서 나타나는 게 그 있는 그 탈놀이 가면극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이렇게 그 배우가 액터가 가면을 쓰고 이렇게 그 사람들 사이에서 춤을 추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동. 그게 바로 탈놀이라고 합니다. 탈. 여러분 이게 한자예요. 탈놀이. 이 탈놀이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을 해야지 적절할까? 탈춤인데요, 여러분 이게 영어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탈춤. 자, 탈춤은 영어로 딱히 그냥 페이스 댄스 이렇게 표현되네. 아닌데 여기 마스크 댄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정확한 설명이 될 수 있을래나? 그 한번 소리도 한번 들려드릴까요? 마스크 댄스. dance, 네, dance, 그렇죠. 그리고 앞에 mask, mask, 자, 마스크와 댄스가 같이 붙어 있는 용법이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신라시대 때 놀이의 역사다. 이렇게, 네, 이제, 평가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문헌상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탈놀이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신라시대에는 그 무용이 있어요. 이렇게. 건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그 스워드 댄스.
그러니까 자, 신라 시대에는 뭐가 또 있어? 뭐 처음에 뭐가 있었죠? 마스크 댄스, 두 번째로는 스워드 댄스. 그러니까 칼로 춤추는 거예요. 칼춤 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중에 이제 무용의 기법이 있는데 처용무나 무예무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처용무라는 무용의 한 놀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민속놀이가 이 게임의 측면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옛날에는 이렇게 그냥 춤을 추고 마스크를 쓰고 뭔가 연극처럼 행위를 하면서 놀았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신라시대에 유리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육부 지역의 마을 여성들의 가무베키와 팔관의 때의 사선악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흉내내고 있는데 그 마을 여성들이 어떤 춤을 췄냐, 어떤 무용을 했냐 하면은 그 동물의 어떤 흉내를 내는 춤을 추는 게 있어요. 그게 뭐 드래곤, 용, 봉황, 엘레펀트, 호스. 그러니까 용, 봉황, 코끼리, 말, 수레, 배에 대해서 약간 그걸 본따서 춤을 추는 그 백희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헝강왕이라고 이제 또 신라시대의 왕인데 신라시대 왕에서는 상여무나 지백무가 있었다고 하나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조금 이렇게 문헌적으로 규명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그 왕의 자리나 아니면은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특정한 의식을 치를 때, 세레모니를 치를 때 주로 마스크 댄스나 스워드 댄스를 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탈춤을 추거나 칼춤을 췄다. 칼을 왜 사용을 하는지는 사실은 뭐 농경 문화라서 그럴 수도 있고 철기 시대 문화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약간의 의견 차이들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탈춤을 춘다라는 어떤 그런 맥락들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유의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자, 그게 이제 노래의 역사예요. 신라 시대의 노래의 역사입니다. 자, 고구려 시대 볼게요. 고구려에서도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요, 여러분 이게 무용도라고 해가지고 벽화예요. 월 페인팅인데 그때 이제 한국의 고전 박물관에 지금 남아있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 형상을 보시면은 지금 그 왼쪽 하단면에는 말을 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서 있고 오른쪽 위에는 지금 약간 아름다운 채색옷을 입은 4명의 남녀가 이렇게 춤을 추는 동작을 연상하게 하죠. 그리고 오른쪽 밑에는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고. 자, 이게 이제 고구려의 어떤 놀이 문화 중에 하나인 가무다. 여러분, 가무가 뭐냐면요. sing and dance. 그러니까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이런 것은, 그러니까 신라보다 조금 더, 신라 시대보다, 이때가 삼국시대거든요. 신라, 고구려, 백제 이렇게 나눠졌는데 신라 사람들보다 좀 더 액티비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액티비티한 부분이 여기 문헌에 이렇게 나와요. 삼국지나 고구려조라는 그 역사책에 보면 이런 증언이 있어요. 고구려 사람들은 가무를 즐겨하여 불황마다 밤에는 남녀들이 군취하여 노래하고 춤추더라. 자, 군취라는 게 뭐냐? 함께 모여서 분위기가 한껏 올라왔다 이런 얘기예요. 참 밤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뭐 전등도 이렇게 불도 환하지 않아가지고 어두울 텐데 그렇잖아요. 불도 안 켜놓으면은 되게 어두울 텐데 밤에도 역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밤의 문화나 뭔가 열정과 액티비티한 면이 많다 이런 것들을 오래 전부터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밤에 사람들이 솔직히 활동을 잘 안 하는데 근데 이 역사책 고구려의 문헌에 의하면 고구려 사람들이 가무를 즐겨 노래하고 춤추는 걸 즐겨해서 각 모여있는 마을마다 타운이죠. 이게 부락마다가 밤에 남녀들이 이제 분위기가 올라와서 노래하고 춤을 췄다. 자, 그런 어떤 노래하고 춤을 추는 그때 당시의 고구려의 풍속을 이 무용도라는 벽화가 이렇게 옮겨놨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수서 및 당서, 악지, 자치통감, 문헌비교 등의 문헌에 고구려의 노래와 춤이 있었음을 이제 전하는데, 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노래를 했고 어떤 춤을 췄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게 삼국시대의 또 놀이 중에 하나인 고구려. 신라보다는 조금 더 액티비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노래와 춤을 같이 불렀다. 이 정도로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삼국시대 중에, 삼국이 뭐냐면요. 3 네이션. 그러니까 3가지 나라예요.
그때 우리 시대에서는 이 한반도가 하나로 통일되기 이전에 삼국으로 나누어졌던 시대가 있었고, 하나의 나라가 신라, 그 다음 나라가 고구려, 그 다음 나라가 마지막 지금 보게 되는 백제예요. 자, 백제 자피라는 게 한자인데요. 여러 가지 잡다 하다 할 때 잡자와 그리고 유희를 즐긴다, 즐거움 할 때 희자예요. 그래서 다양한 즐거움, 이 정도 뜻이에요, 여러분. 백제의 자피인데, 백제 시대에는 악삭, 농환의 노름과 독특한 무학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무학이 뭐냐 하면은 약간 그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데 이렇게 춤을 추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특하죠, 이게. 그러니까 뭐 되게 어색할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노래가 막 오고 노래가 부르고 막 음악이 막 크게 틀어줘야지 여러분 댄스를 추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그러니까 음악이 없이 이렇게 춤을 추게 되는 그러한 상황, 그런 것들이 독특한 무학의 어떤 흐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것도 역사책에 조금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내용이 자세하진 않아. 그런데 이제 한국 역사책 말고 일본서기, 그러니까 이게 일본서기라는 게 그 일본인이 백제의 탐방을 와서 한국의 문화나 문화적 인물을 이렇게 기록한 책인데, 이 책에는 백제 사람 중에 이제 미마지라는 인물이 있어요. 자, 이거 기억해 주세요. 미마지. 이 인물이 백제에 살다가 일본에 그러니까 귀화했다. 일본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백제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이렇게 교류가 되게 활발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미마지라는 사람이 일본에 귀화하는 게 그렇게 뭐 낯설거나 막 되게 독특한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추정돼요. 근데 그 미마지가 일본에 귀화했는데 그가 이 아까 말했던 그 무학에 능했어요. 그러니까 탈을 쓰고 음악 없이 춤을 추는 거. 그가 무학에 능했으므로 여러 제자들이 이 무학을 전수받았다고 하면서 백제에 무학이 있었다. 요 독특한.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가 남아있는 건 없어.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어떤 우리가 이미지네이션 하는 거죠. 사실 사실에 기반한 이미지네이션 하는 건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알 길이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으로 백제의 장피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신라, 백제의 놀이 문화의 특징을 조금 살펴봤죠. 자, 계속해서 볼까요? 자, 삼국시대 다음에 뭐죠? 조선시대 전에 고려시대예요. 이것도 여러분 구글이나 위키백과를 찾아서 한국의 역사를 보시면 크게 이렇게 나누어져요. 한국의 역사는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 다음에 그 일제강점기라고 해서 이제 식민지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분단 시대가 있어요. 지금이 한국이 지금 한반도가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 나눠지고 있고, 그게 분단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고려예요. 자, 고려는 뭐가 있냐? 가무백희. 신라시대의 놀이가 고려에 들어와서 거의 전승됐어요. 예, 왜냐하면은 고려가 통일신라거든요. 통일신라에서 고려로 넘어오니까 그 신라의 문화가 고려로 대부분 넘어온 거죠. 그래서 고려에 내려왔고, 팔관회가 국가 최고 전례로 역대로 변함없이, 그러니까 해마다 이렇게 준행되어 왔다. 팔관회가 함께 발달되어 왔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고, 음력 12월 금음날 밤의 날의 행사에도 가무백희가 행하여졌으므로 이로써 고려시대에 있어서의 노름은 일대 성황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 행사였던 것 같아요. 이 놀이가. 팔관의 놀이가 각종 전례로서 역대로 변함없이 준행되면서 내려져 내려왔고, 이렇게 밤의 날의 행사에서도 가무백희가 행해져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12월 금음날이 상당히 어두울 때인데, 근데 이제 어둠 속에서 뭔가 빛을 밝히는 그러한 이미지네이션이 되게 성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무백희가 행하여졌으므로 이로써 고려시대에 있어서의 노름은 일대의 어떤 성황을 맛보게 된다. 전성기를 맞이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고려의 놀이는 서쪽으로는 예전 중국 지역에 있는 송나라의 영향을 받았고, 북방으로는 거란, 여진, 몽고 등 여러 민족들과 문화 교류를, 그러니까 컬처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러던 중에 호희가 들어와서 가무백희의 양적인 향상을 이제 보기에 이르렀는데, 그 반면에 질적으로는 발전된 것이 별로 많지 못하고, 의연히 익살보니의 토막극 정도로 그치고 만 것이 좀 유감이다.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가무백희라는 게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일종의 하나의 퍼포먼스를 하는 페스티벌인데,
그게 이제 상당히 어떤 분량이나 퀄리티 면에서, 퀄리티나 어마운트 면에서 그래도 비중이 컸었는데, 그게 이렇게 비중만 컸지 뭔가 퀄리티가 높진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약간 문화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디벨로프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별로 그렇게 디벨로프를 안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익살스럽고 해악하는 약간 코미디 형식, 끊어진 어떤 숏 코미디 형식의 토막극 정도로만 고려의 가무베키가 유행했다. 이 정도로 좀 평가가 되네요. 이게 이제 노래의 역사 중에 고려의 가무베키고, 조선을 한번 볼까요? 아, 고려의 가무베키 하나 더 있네. 자, 고려란 나라를 이해하려면요, 종교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 고려는 불교 국가예요. 통일신라가 사실 불교 국가라서 그렇게 넘어온 거죠, 거의. 고려는 불교 국가라서 이렇게 연등회라는 행사를 해요. 그래서 이게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 차례에 걸쳐서 연등회라는 걸 개최해요. 이게 지금 불교의 어떤 풍습 중에 하나인 그 밤에 불을 밝히는 연등인데, 그 연등을 이제 아주 촘촘하게 이어서 상당히 길게 늘어뜨려서 그 불빛을 이어 놓아요. 이 연등이라는 게 이제 그 종교적인 의미로는 아마 부처님이 비추신 빛을 계속해서 비추인다, 뭐 이런 정도의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고려시대 연등회에 가무베키가 있어서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큰 제전을 거행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반기는 해마다 정월 15일에 정해 행사를 했고, 그 뒤에는 2월 15일로 지금 구축됐고, 그 다음에 이 상반기 하는 거는 상반기 하는 건 연등회인데 오히려 불교적 요소보다는 그냥 그 조상한테 뭔가 전배를 하는 어떤 축수의 잔치로 불교적 요소가 별로 조금도 가미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후에 이제 고려의 불교가 본격적으로 돼서 형태가 불교 형태로 이제 바뀐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민속 행사에서 종교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이제 종교적 풍습으로 이게 이제 밝혀졌고, 근데 이게 이제 왕궁과 그때 당시는 왕조 시대니까 왕궁에서만 성행한 게 아니라 모든 서민들 사이에서도 함께 어우러져 노르는 음악, 노래, 춤. 이거 오늘날에도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뮤직, 댄스, 뭐, 그 다음에 싱어, 뭐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놀이, 엔터테인먼트의 역사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시대가 달라도 좀 그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무드, 분위기는 거의 비슷한 것 같네요. 자, 이 정도로 고려까지 드리고 조선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조선시대 와서는 이게 뭐냐, 이 나래도감이라는 그 문화나 역사를 이제 기록한 기록집이 있는데, 조선 초에. 나래도감 기록집에 이 산대자피라는 게 이런 책이 있어요. 아, 기록집이죠. 그 산대자피라는 기록집에 보면 여러 가지 노름이 이제 주관이 돼요. 여러 가지 어떤 플레인이. 그 노름이 이제 서민들이 노는 것도 있고 뭔가 잔치나 예식이 있을 동안 감상하는 어떤 관람 형태도 있는데, 뭐가 있냐, 줄타기, 제조넘기, 죽방울 받기, 화토히, 사발 돌리기, 소듬질, 나무에 달리기, 그네뛰기 같은 거 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소떼 타기, 뭉치 놀리기, 무동노름, 탈노름, 꼭두각시 노름. 지금 여러분 사진에 보는 게 꼭두각시 노름이에요. 이게 인형극 같은 거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밑에 이제 그 이렇게 한국의 민속 타악기로 이렇게 장구인데 이걸로 이렇게 장단을 맞추고, 그 다음에 관객들이 보는 앞에서 인형들의 실을 매달아서 인형들에게 역할극을 시키는 게 바로 꼭두각시 노름이에요. 자, 이런 게 바로 산대자폐, 놀이의 여러 가지 종류죠. 그러니까 문화가 조선시대에 와서는 좀 더 체계적이 되었고, 그리고 좀 더 뭔가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많이 담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네뛰기, 뭐 소떼타기, 뭉치놀리기, 무동노름, 탈노름, 꼭두각시노름, 만석중노름, 사자노름 등이었다. 그리고 조선 성종 때의 성현의 허백당집, 관괴례 잡휘, 관나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걸 적어놓은 게 이게 조선부인데, 죽방울 받기, 장대타기, 줄타기, 무동놀이, 인형놀이 등에 대한 기록이 보였다. 자, 요게 조금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죽방울 받기, 장대타기, 줄타기, 무동놀이, 인형놀이. 자,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의 놀이의 역사 중에 대표적인 하나로 알려져 있다. 자, 요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놀이의 정의, 한국의 민속놀이의 정의, 그리고 한국의 큰 역사와 함께 이어져 내려온 그 각 역사 시대마다의 놀이의 종류,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찾아뵐게요.